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조만간 지금 태풍이 지금 우리 일본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남해안이나 동해안 지방에서는 그 태풍 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속속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던데요. 여러분들 그 태풍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철저히 좀 해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아주 실무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있는 관리단 있죠. 호텔이든 상가든 판매시설이든 뭐 주상복합이든 뭐 이런 곳에서 보면 그 특정한 단체, 특정한 사람들이 그 처음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벌였을 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러면 자기가 몰라서 잘못된 그 선택을 했고 행동을 해서 이게 전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인간이라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쳐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이 보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좀 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흘러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그걸 변호를 하고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집합 건물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예컨대 호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꼭 공용 부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용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그 호텔의 그 운영사가 다 사용하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그것을 많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아요. 그러니까 직영법인을 세우든 그분들이 또 다른 위탁사한테 맡겨서 호텔 관리를 하게 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공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분에 맞춰 똑같이 나눠가지고 프런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물론 거기에 그 미위탁 세제분도 별도로 그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딱 해서 공정하게 했죠. 간판도 이렇게 딱딱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거는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운영사가 지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운영사를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요. 그렇게 또다시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게 그 운영사가 진다고요. 또 공용 부분은 자기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무조건 지는 게임을 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왜 그런 짓거리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고수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뿐만 아니고 어디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좀 열심히 속도전으로 가는 것보다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 거기 죽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 배를 타고 간 다음에 돛담 배를 타고 가는데 강가에서
거기는 폭포가 있는데 아주 깊숙한 수십 미터 이상이 되는 폭포가 있는데도 그냥 그쪽으로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본인들만 떨어지면 낭패가 별 문제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가를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상가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우리 상가는 있잖아요. 그 관리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도 아파트처럼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더러 뭐가 그 상가에 어떤 화장실에 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또는 입점주분들이 뭐 누수가 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무조건 그 누수되는 곳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그것이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밴드라든지 이런 데 만들으셔가지고 관리사무소 밴드를 만들어서 누구나 다 그 입점에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은 다 보면서 어떤 공용 부분이든 전용 부분이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용 부분을 타고 전용 부분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진을 찍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 불편 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게다가 분계장 이런 걸 항상 이 분계장을 갖다가 공개를 하고 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만약에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할 때 소유주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이렇게 딱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게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안 가고 본인들은 거여 잘못된 방향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죠. 헌법과 법률 가치를 위반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시끄럽다. 일이 많아진다. 그거 어떤 논리죠? 그런 부분이. 그 논리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논리를 그대로 관리인가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관리인가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소유자 입점주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관리업체를 대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공작 정치 비슷한 공작 정치 옛날에 보면 조작하는 거 막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경우가 이 관리단에도 쪽에 있거든요.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는 곳들이 있다는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대로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하고 있는 곳을 말할게요. 잘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아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식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거꾸로 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경우 우리가 있는 호텔, 우리가 있는 집합건물, 판매시설, 시장,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랬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하기보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죠.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시간을 조금씩 두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기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권은 필요 없는 상황이죠. 우리 집합건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아주 음해를 잘해요. 특정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딱 내세우죠. 특정한 사람 희생양으로 딱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허위사실을 갖다가 유포를 하고, 그리고 앞잡이를 또 몇몇을 또 심어놨죠.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럴 때 대처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별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사실관계를. 특히 그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소위 말해서 이 말을 하거나 뭐를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밴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주고받을 때 보면 어떤 근거 없이 애매모호하게 이 글을 올리거나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과거에 뭐가 어떻다느니, 미래가 어떻다느니, 현재가 어떻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죠. 가스라이팅 시키고 사기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어보시면 그런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이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게 분별력, 이게 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보면 이게 좀 제대로 좀 살펴보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들 관리단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 그리고 선동만 하고 있는 사람들. 관리인이 돼가지고, 관리위원이 돼가지고 집합건물법을 몰라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뭘 했다. 아파트 동대표를 했다. 옛날에 내가 오피스텔 관리인이었다. 내가 과거에 CEO였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걸 뭐랍니까? 우리 꼰대라고 하거든요. 꼰대라는 존재는, 항상 또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려고는 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과거 껍데기가 옳은 양, 새로운 시대의 물결의 흐름은 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과거에 있는 경험을 항상 바르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방향이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관리단 전체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꽤 있는 거죠. 법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한테 자문만 받으면 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시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소송을 해본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 소송 대리인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을 기획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관리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꼭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송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재산권과 관련된 거든 뭐 형사사건이든 개인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거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선은 전략이나 기획이나 판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주변에 잘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 어떤 분이 좀 그나마 괜찮은지 물어보고, 그렇게 변호사한테 가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셔가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누구한테 맡기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단의 조직 구성이 왜 중요한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주분들의 단체가 관리단이잖아요. 입점주 포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점주분도 규약을 제외하고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관리단에 잘하고 있는지 못 잘하고 있는지를 딱 보려고 하면 딱 하나 먼저 딱 보면 됩니다. 거기 뭐라고 했는가요? 투명하게 어떤 밴드라든지 이렇게 다 공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특히 분계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게 당일 분계 늘 공개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 보면 다 압니다. 아니 그 분계장을 공개 안 하고 뭐 어떤 정보를 제공 안 하는 것 치고 있잖아요. 어떤 법인카드 만들어가 자기들이 어떤 데가 식당에 가가지고 다 끌고 가 뭘 사먹고, 회식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왜 그런가요?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공개해 보십시오. 사람들 발가게를 나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조작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을 이제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것조차도 나는 그렇지 않지. 자기 스스로 다 알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쪽으로 방향 가는 거 어쩌겠느냐. 잘못된 방향 가는 거 어쩌겠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변호하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자기 기만이잖아요. 그런 인간들. 그거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에 불문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그런 인간이 되도록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이게 헌법 법률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는 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집합건물 해결사님도 전문가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소위 엑스퍼트라고 하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우물만 쫙 파고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예를 들면 의사다. 그것밖에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들어와가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막 이야기하고
공동체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공용 부분에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그런 거를 모르고 있으니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네 의사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한심한 인간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반해서 엑스퍼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떡볶이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사를 하실 때 자기가 그 공용 부분